자, 정규분포 얘기 좀 합시다. 기숙사 많이 덥다고요? 그거 있잖아. 선생님 뭐 할 말은 아니지만 나 한마디 해. 기숙사 관계자 여러분께 아 그러지 말고 니네 그런 거 있어. 꼬마 가습기 알아? 요만해 가습기. 그런 거 하나 사가. 어때요?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사가. 괜찮아. 근데 뭐 똥 부덕이 무서워가지고 된장 못 닦는다고 죽으려면 그렇게 안 죽어도 다 죽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다?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 접시에 물이 있는데 거기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죽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앞강사에서 했던 거 살짝 다시 복습. 우리는 이제 복습만 살 길이야, 그죠? 예습할 수 있니? 솔직하게 안 되잖아. 지금 예습하는 애들이 있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선생님 때는 예습을 했거든? 머리 한 번 더 넘겨야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예습했거든? 나 혼자 책 보고 연구하고 막 이랬다고. 그리고 학교 수업 듣고 이렇게. 요즘 그런 거 안 되잖아, 그지? 자, 다시. 지금 우리가 통계를 배우고 있는데요. 통계 과정은 3개 단원이야. 하나,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 자, 그 두 번째 얘기, 연속 확률 분포 쪽은 일단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주어지는데 예전에 되게 어려운 거는 이 밀도 함수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건 진짜 대박 어려워. 지금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게 없어. 다행히. 그럼 밀도 함수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갖는 성질이나 이런 것들. 1번 주나법. 항상 x축 위에 존재한다. 2번 법. 1. 전체 넓이, 구간으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항상 1이다. 왜? 전체 확률은 항상 1을 넘어서 1이잖아. 3번은 특정한 구간 안에서의 확률은 구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적분값, 넓이 값으로 확률을 대신한다. 그런 확률이 여기서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x에다 뭘 특정한 값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은 여기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쪽은 그 확률 분포표가 나오는 거잖아. 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뭐로 대신하는 느낌이야? 함수로, 그래프로 연속적으로 대신하는 이런 표현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평균이나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의 평균이나 x제곱의 평균 이런 것들은 구하는 방법이 뭔가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 대신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 확률 pi 대신에 fx 들어오면 되고 똑같은 과정에 그 다음에 확률에서 가는 기본적인 성질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쪽은 문제가 많이 집중되지 않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집중됐던 때가 있었어.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었을 때. 예전이죠. 지금 문과 학생들은 접근 뭐밖에 못해? 꼴랑 다항함수. 뭐 삼각함수 접근할 줄 아니? 뭐 못하잖아. 화이튼 뭐 이런 거, 분수 이런 거, 유리함수 접근할 줄 아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다항함수인데 그렇게 다항함수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문제가 많이 집중이 안 되어 있고 오늘 강좌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연속확률 분포 중에서 특히 정규 분포라고 하는 말이 있어. 정규 분포. 기호로는 n 괄호 열어서 m하고 요거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쓰는 거거든. 표준 편차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요 자리에다 누구 쓰는 거야? 분산을 쓰겠다는 얘기지. 근데 왜 하필이면 분산에 시그마 제곱을 썼느냐? 표준 편차가 눈으로 드러나게끔 쓰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야. 뭔가 이 표준 편차라는 애가 이용된다는 거야, 나중에. 참고로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느 쪽에 많이 집중돼 있어? 이항 분포. 어떻게 쓰는 거야? n, p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에서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네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근데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확인할까요? 다시 한번 재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에 가면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가 나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단원까지가 끝. 그럼 마지막 단원은 뭐야? 통계적 추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에서 제시되는 확률 밀도함수 fx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fx가 굉장히 멋있어. 여러분 240페이지에 보시면 fx 이퀄이라고 써있죠? 너네 이런 수식 본 적 있어? 아니요. 알파벳 E가 뭔지 혹시 알아? 말해드립니다. 요거 이과애들 쓰는 자연대수라는 수야. 자연에서 나온 수다 뭐 이렇게 해서 무리수 같은 거야. 파이 같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쓰는 거거든. 자, 그냥 우리가 쉽게 봐봐. 너네가 이런 함수 fx를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일단 결론은 없다. 되겠지? 어쨌든 그 밀도함수 fx라고 하는 게 주어져. 그지? 그런데 이거는 집중하지 마시고 요 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래프로 이거는 번호 붙이지 않고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정규분포는 일단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드러나게 쓰는 건데 이 확률 밀도함수 정규분포의 밀도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평균을 기준으로 가운데가 우뚝 솟아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가운데 우뚝 솟아 있고 종 모양처럼 끝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아주 x축에 가까워지는 그런 그래프.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좌우가 대칭면서 완벽하게. 특히 이런 밀도함수로 갖는 그런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규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통계 자료는 자연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통계 자료는 전부 다 이 정규분포와 근사한 분포를 이뤄. 자, 평균에 이게 많이 확률을 딱 계산할 때 이 근처에서 확률이 많이 크겠지. 넓이니까. 이 끄트머리 쪽에 확률이 어때? 적어지는 건데 그거는 도수 자체가 별로 없다는 뜻이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싫어요. 그럼 싫어?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니네 학교 남학생들도 있겠지. 잘 들어. 김포외고에 다니는 현재 재학 중인 2학년 남학생들의 키를 확률에서 x라고 한번 하자. 됐어? 그럼 실제 조사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 아주 미세하게.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적당히 떨어지는 거 그 차이는 그리 심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럼 잘 생각해봐. 키가 큰 애들도 있고 적은 애들도 있잖아. 표준치인 애들도 있고. 잘 생각해봐. 야, 키가 겁나 작은 애들이 겁나 많아? 키가 큰 애들이 겁나 많아? 말 그대로 표준치 같은 애들이 일단 제일 많지. 그리고 아주 작거나 아주 큰 애들은 별로 없잖아. 그 무슨 게 조약금 그렇잖아요. 작은 애들 많아요. 아 진짜? 또 그런. 근데 그 별량 있죠, 별량. 그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정규분포가 가까워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18살? 네. 이제 19살 되나? 민정 나왔니? 네. 이제 너 생일 아직 안 지났어? 네. 아, 지났어? 민증 엄마 안 주나 보다. 엄마 찾았어. 엄마 찾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야.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18세 남성의 키를 조사한다고 가정해봐. 어떻게 될 것 같니?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서 2m 이러면 어때? 굉장히 큰 놈이지. 선생님 180이거든요. 2m면 여기 머리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만약에 굉장히 많아서 이러한 분포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애들 겁나게 많고 키 큰 애들도 겁나 많고 평균 정도 되는 애들은 별로 인원수가 없고 막 이런 느낌. 이런 분포가 가능하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포는 전부 이런 정규분포가 아주 근사해. 전부. 굉장히 재밌는 거야. 그렇게나 만들어내는 함수야 사실은. 저 밀도함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뜻 의미는 되게 심오한데요. 우리는 그걸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분포는 거의 근사적으로 뭐를 따라가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거. 심지어 누구조차도 이항분포 자체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은 성질 특징은 그냥 요 모양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다? 우뚝 솟아 있고, 그러니까 밀집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네, 평균 쪽에. 그리고 그쪽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적어진다, 넓이가 적어진다. 도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서 각 가정들의 경제, 그러니까 실제 돈이 얼마 있는지 조사할 때 가정해봐. 딱 이렇게 나온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는 겁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평균 쪽에 이게 많이. 자연적인 현상이야.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절반의 넓이 얼마일까? 0.5. 이쪽의 넓이도 0.5. 근데 얘가 보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거든. H축이 붙어서 가까워지거든. 그 점근성 개념으로. 그래서 M부터 무한대까지의 확률 얼마야? 0.5.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M까지의 확률 얼마? 0.5. 그리고 그 둘이 합쳐서 얼마? 1. 만약에 이쪽에서의 확률을 물어보면 구간의 길이만 같다고 하면 이쪽의 대칭 구간에서의 확률도 당연히 동일하겠죠. 그래서 특히 평균과 분산을 써서 정규분포를 표현하는데 그 밀도함수 그래프는 요 정도. 선생님 이거 그래프 되게 쉽게 그린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이 정규분포가 나오는 이후부터는 무조건 수식을 안 하고 그래프를 다 하거든? 그러면 통계적 추정까지 갔을 때도 수식 안 외우고 다 할 수가 있어. 됐거나 여러분 한번 그래프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잘 안 그려집니다. 선생님 되게 쉽게 그린 것 같잖아요. 그죠? 어쨌든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규분포다.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fx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괄호 1번은 무슨 말? m을 기준으로 절반씩 0.5의 확률을 갖는다. 괄호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말이니? 자, m부터 m 플러스 a까지의 확률하고 반대쪽으로 m-a에서부터 m까지 확률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죠. 왜? 대칭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너네 2번 박스에다가 별표 자체를 쳐놔. 그냥 이거 모르면 정규분포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정규분포를 다 푼다는 뜻이야. 자, 바로 2번은 x가 m일 때 최대값 함수 자체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죠.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괄호 3번 별표. m의 값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곡선이 가운데 쪽에가 높아지고 양쪽으로 퍼지며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높이가 높아지고 양쪽으로 좁아진다. 야, 거기 들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면 표준 편차라는 거는 사실은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우리가 분산을 좀 분석하면 되겠지. 질문. 분산이 뭐야? 존나? 아, 그렇게 배웠구나. 나한테. 아니죠. 자, 분산의 정의가 뭐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우리가 이걸 대표값이라고 얘기한다. 대표값은 뭐냐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나타내주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대표값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하고 분산이야. 현재 최빈값 뭐 많이 있어. 여러분 다 까먹었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웠다고 다시. 어쨌든 평균하고 분산은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전부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근데 평균은 있는 그대로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고 분산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걸 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 방식이 똑같으니까 분산도 평균의 일종인 거야. 뭐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자,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다가 무슨 의미일까? 편차가 작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가 아니야. 고르다. 예를 들어서 수학시험을 봤어.
평균이 80 나왔다고 가정하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80점대 애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80점대에서 좀 멀어져 있는 점수들이 꽤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얘가 x축일 때 적당히 A라고 하는 집단의 정규분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해봐. 평균은 M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 똑같은 평균인데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합시다. 대략 그랬어. 됐지? 요거를 B라고 얘기할게. 둘 다 평균은 똑같다고 선생님이 나름 조정한 건데요. 그죠? 여기서 질문. A, B의 표준 편차 중 누구의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을까? B. 준이는? 표준 편차가 작은 거요? 에이. B지. B. 왠지 알아? 평균 쪽에 확률이 더 크잖아. 그쪽에 애들이 더 많다. 편차가 더 작다. 그러니까 이 A, B는 상대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거죠. A의 표준 편차와 B의 표준 편차 두 개를 구분해 보면 누가 더? B가 상대적으로 더 작다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야. 3번이. 표준 편차. 다시 읽어볼까? 평균이 지금처럼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 그럼 A지. A지. 상대적으로. B보다는. 그지?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곡선이 낮아지고 끄트머리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곡선이 높아지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요거? 바로 한 번이 그 얘기야.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이번에는 C라고 하는 놈의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해봐. 노랭이랑 평행하게. 그럼 평균만 다르고 표준 편차는 어떻다고 봐도 되는 거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평행이가 오면 일치할 수 있어. 표준 편차 같다는 거. 그러니까 루타함수 그래프에서 표준 편차 같는 의미다. 자, 그 다음 바로 우리가 3번 얘기했고요. 4번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 바뀐다. 이해되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고요. 5번 갈게요.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장근 얼마다? 1이다. 6번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게 끄트머리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 자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자, 7번은 이제 연속 확률 밀도함수 원래 확률하고 똑같죠. 특정한 구간 안에서의 확률은 그 부분에 뭐로 대신한다? 넓이로 대신한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겨. 너네 이 fx 넓이 구할 수 있어? 즉 적분할 수 있어? 사실은 이런 함수 fx는 이과 애들도 적분 못해. 그럼 우리가 확률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뭐 문제 풀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미 넓이를 다 구해놓은 게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정규분포 중에서 표, 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 특히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해. 표준 정규분포. 근데 여기에 보면 표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를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말하는데 그 표가 의미하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표준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이 0이잖아요. 지금 편차가 1이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물어본다고 가정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넓이를 이미 다 구해놓은 거야. 그걸 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 표준 정규분포 표는 항상 확률을 보여줄 때 0에서부터 보통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에서 Z로 많이 쓰거든요. 이 스몰 Z까지의 확률만 항상 보여줘. 얼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의 넓이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요점을 보고 읽는 거야. 표를 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를 보고 또 확률을 읽어서 그걸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보는 방법인데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평균이 0이고 표준에서 2인 거잖아.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평균이 m이고 표준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줘야지만 뭔가 확률을 구할 거 아니야, 넓이를? 그 변형해주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표준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자, A라는 애, B라는 애 두 명이 시험을 봤어. A가 10등 했고 B가 2등 했어. 누가 더 잘 본 걸까? 모르지. 왜냐면 내가 말을 낚시질 하고 있잖아. 얘는 1000명 중에 10등 했어. 1000명 중에. 얘는 100명 중에 2등 한 거야. 다시 물어볼게. 누가 더 잘한 거니? 상대적으로. A가 더 잘한 거죠? 인원수가.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면 돼? 자, 다시 얘기할게. 얘네 둘은 지금 평균이 서로 다 다른 느낌이거든? 근데 이 표준화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느낌으로? 기준이라는 걸 다 통일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100%라고 하는 게 이게 그 100분율이잖아요, 그죠? 100 기준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100 기준으로 보면 얘가 몇 등인 거야? 1등인 거잖아. 그런 식의 작업을 표준화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할 때 100명 중에 1등이나 1000명 중에 10등은 같은 확률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확률과 이쪽에서의 확률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표준화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변수 X라는 놈을 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변수를 Z라고 쓰거든요. 표준 정규분포는 우리가 확률변수를 Z라고 일반화로 많이 써, 일반화해서. 근데 X를 어떻게 Z로 변환하느냐? X에서 평균 M을 빼.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Z로 표준화라는 걸 하는 거죠. 자, 다시 X의 평균이 일반적으로 M이고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Z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사실 얘는 시그마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치? 따로따로 쓰면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그럼 확률변수의 성질상 Z가 이 자리에 얘가 싹 들어오면 그 시그마분의 1은 빠지는 거야. 얘 상수니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왜 X가 1이? 어디죠? 이거 앞에 있는 거? 내가 일부러 시그마분의 X인데 X를 따로 빼고 1을 이렇게 한 거야. 들어가요. 됐어? 자, 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얼마야 지금? M이지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가는 거야? 무조건 Z의 평균이 이렇게 되면 0이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거 EXM이잖아. 그러니까 Z의 평균은 무조건 0 되는 조작식이야. 너네 수능 아직 안 봐서 잘 모르잖아. 수능 보면 너네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원점수 안 나오죠? 모르는구나. 수능 시험 보잖아? 그러면 너네 성적표 나올 때 원점수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100분이나 100분율. 근데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거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100% 나오는 게 1등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96%까지가 1등급.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표준점수라는 게 나와. 그 표준점수가 뭐냐 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누가 상대적으로 잘했는지를 보는 거야. 내 말이 좀 빗나가는데 잘 봐. 수능을 봤는데 국어하고 수학을 봤어, 어떤 애가. 근데 똑같이 80점이야 원점수가. 이건 표기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근데 특히 표준점수라는 건 뭐냐면 평균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자, 수학은 평균이 얼마냐면 보통 60점대야. 국어는 보통 평균 70점대라고. 그 원점수 똑같지. 이 두 개가 표준점수로 변환되면 어느 과목의 점수가 더 많을까? 당연히 수학이야. 국어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70하고 80의 차, 60하고 80의 차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온다고 너네 수능을 보면. 근데 그 표준 점수는 과목별 평균에 비해서 내가 얼마큼 잘했는지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수가 똑같아서 똑같이 수고했다가 아니고 원점수는 똑같지만 얘는 수학을 훨씬 상대적으로 국어보다 잘 본 게 되는 거야. 그럼 점수도 많이 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대학별로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위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를 반반씩 섞어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 얘네 아직 입시를 경험을 못해서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표준화 같은 작업을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만약에 50명 중에 1등 한 거야. 1000명 중에 100등, 10등 한 거하고. 그래도 누가 더 잘한 거야? 얘가 더 잘한 거죠. 기준을 맞춰봐, 얘를 100으로. 그럼 얘가 몇 등이야? 2등 한 거잖아.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변수 전환을 할 수 있다. 이 식 까먹으면 이제부터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확률에서 x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 그래 표준 편차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얘를 드러나게끔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정규분포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세 된다고 지금부터. 습관이 뭐가 돼야 돼? 4라고 안 쓰고 2의 제곱이라고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20이란 말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쪽에 10이라는 애가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 20은 표준화를 했을 때 평균이니까 이 0으로 올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지웠네. 0으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 원래 있던 점수에서 평균 20을 뺀 다음에 1로 나누면 얘는 마이너스 5라는 점으로 표준화가 되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뭐 이렇게.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 다시 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 표기가 이렇게 낸단 말이지, 그지? 근데 평균하고 분산이 다르면 그때마다 fx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fx들을 가지고 적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넓이를 이미 다 구해놓은 표가 있다고. 표준 정규분포 표. 무슨 뜻이야? 기준을 통일시키는 그런 의미의 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든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표준화돼서 온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표를 보면 확률을, 즉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적분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 뒤쪽에 나온 얘기 선생님이 좀 빠르게 했고 자, 괄호 7번 다시 볼게요.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넓이로 대신한다고 돼 있지. 근데 이거 실제 넓이 구한다 안 구한다? 어떻게 한다? 표준화를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한다. 자, 이해 되셨습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보기 1번 봐봐. 기억 어때? 참 맞아? 보기 1번 기억 참? M을 기준으로 확률 절반씩이니까 M 이하인 쪽에 확률 0.5씩. 이 니은 fx가 요런 걸 만족한대. 맞아? 미분할 때 배웠던 건데 미분할 때 다 배웠던 건데 요거 기억나지? 앞에 했던 거 봐봐. f1에다가 m 플러스 x는 거랑 f1에다가 m 마이너스 x는 거랑 서로 같다. 무슨 뜻이라고? fx가 x 이퀄 m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뭐다? 대칭인 구조를 이룬다라는 말이지. 근데 너네 미적분학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특징 요 가운데 있는 두 개를 합을 하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얼마? 2m. 그것을 2로 나눈 거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는다. 자, 근데 f1에다 거기 2m-x 나와 있고 fx하고 같다 그랬지. 너는 이거 더해봐. 뭐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어떤 표현인 거야? 실제로 선생님이 이 x에다가 m-x를 넣어볼게. 똑같이. 그래도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돼. 그리고 이거 m 날라가고 이거 보호 바뀌죠? x가 돼.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특징이 있어. 뭐라고? 얘네 둘의 합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그 대칭 구조를 이루는 함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고 나면 표현은 뭐 또 다양하게도 할 수 있어. 특징은 x에 관계없이 이 안에 있는 애들의 합이 일정하다. 됐습니까? 그럼 니은 참이네? m이 평균이니까. 그죠? 자, 디귿 한번 볼까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맞잖아요. 그죠? 이거 그대로 쓰는 거. 리을.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가운데 부분이 야, 표준 편차 작아. 너 올라가야지. 표준 편차가 작다가 고만고만하다. 그럼 평균 쪽에 많이 밀집이 돼 있어야 돼. 확률이 커야 돼. 더 올라가야지 넓이가 커진다. 됐습니까? 자, 보기 2번 한번 볼게요. 기억 당근 참이다. 그죠? 니은 S1보다 S가 클 때 뭔 말인지 니은이 무슨 말이냐 봐봐. 그냥 정규분포가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뭔진 잘 몰라. 근데 그냥 여기 x1이 어딘가 있었고 여기 x2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어디든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확률이니까. 근데 그거를 x1 이하의 확률이면 이쪽이지. x2 이하인 거의 확률을 빼면 된다는 거야. 반대로 빼야 되지. 틀렸네요. 디귿은 또 어때? 자동 참이네요. 그죠? 오케이. 넘어가. 다음 페이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확률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쭉 내려오다 보면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대한 얘기야. 자, 거기 살짝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나와 있지. 살짝. 예를 들어서 z값이 1.72가 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정규 분포는 항상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거잖아. 근데 표준화를 했을 때 평균이 0인데 만약에 1.72라는 점까지 요놈의 확률을 니네가 궁금하다. 그럼 1.72를 보고 읽는 거야. 표를 뭐 찾아가면. 그럼 거기 0.4573이라고 나오지. 그 4573의 의미가 항상 0부터 이 점까지의 확률을 보여준다. 표준화해서 표를 만든 그 표의 성질이야. 항상 0부터 양수인 점.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이쪽에 마이너스 1.72라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물어보고 싶으면 돌려서 이쪽에서 항상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왜? 표에서는 음수 쪽은 계산 안 해놨거든. 왜? 어차피 대칭인데 이쪽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사실은 표를 볼 줄만 알면 되고 대칭인 성질을 이용할 줄만 알면 된다가 사실상 끝이야. 그러면 한 페이지 바로 넘어가. 284페이지까지 넘어와. 284페이지까지. 거기 첫 번째 박스 04번 박스에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z를 z equal x-m을 시그마로 나눈 것이라 하면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돼 있지. 별표. 거기에 나와 있는 표준화하는 방법 있죠. 확률 변수 x에서 m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너네가 이 식을 까먹으면 지금부터는 통계 못 푸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변환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준화. 마치 무슨 뜻이야? 1000명 중에 몇 명, 몇 명 중에 몇 명 이런 기준은 다 제각각이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좀 통일시키자. 100명 기준으로 너 몇 등 했니라고 물어보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야 비교가 가능해지죠. 그죠? 자, 밑에 막 뭐라고 나와 있지? 스킵합니다. 그리고 보기 5번을 별표. 자, 이제 여러분이 보기 5번만 풀 줄 알면 나머지 것들도 그래프상으로 다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지금 보기 5번을 선생님 별표 칠한 이유는 어려워서가 아니야. 샘플 앞으로 이렇게 풀겠다. 알겠죠?
자, 고개 들어보시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 뒤야. 그래서 기호로 n 60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이렇게 드러나게 항상 써. 습관. 만약에 3 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 습관적으로 루트 3의 제곱이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괄호 1번에 보니까 58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 1번 P 확률 변수 x가 58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다.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그려. 그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안 그려도 다 보입니다. 자, 정규분포니까 종 모양이잖아. 이렇게 평균이 얼마인 거야? 60인 거죠. 표준 편차 이쪽에 항상 이렇게 써. 습관적으로. 됐어? 표준화 할 때 써야 되니까. 자, 58이면 60보다 왼쪽에 한 요 정도 있겠죠? 이쪽 확률을 다 물어보는 거야. 얘는. 근데 우리 요 놈의 확률을 이미 알고 있는데 0.5. 그러면 0.5 플러스. 그럼 우리 누구만 구하면 돼? 요쪽만 구하면 되지. 근데 표준화를 했을 때 자, 얘가 표준화가 되면 얘는 0으로 넘어올 거 아니야? 자동으로. 왜? 60에서 60을 뺀 걸 2로 나눠봤자 그냥 0으로 오잖아. 그럼 58은 어디로 표준화가 될 거냐? 58에서 평균 60 빼면 2지. 58에서 평균 60을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1로 표준화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잖아? 근데 표는 그걸 안 보여준다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뭐를 보고 읽어야 돼?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1을 보고 확률을 읽어주는 거야. 그럼 거기 나름 표가 살짝 나와있죠? Z가 1.0인 거 확률 얼마 나와있어? 0. 그게 의미하는 게 요만큼의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0.5 플러스 0.3413 이게 1번의 답이다. 자, 바로 2번 57에서 64까지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전히 평균은 지금 60이에요. 57이면 한 요정도 있겠죠. 근데 이 간격이 3이지. 64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겠네? 간격이 4니까? 적당히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의 확률을 답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표준화부터 하는 거야. 그럼 이 60이 어디로 표준화될 거야? 0으로 표준화되겠죠. 이제 밑에 표준 정규 공式안 그린다. 자, 64는 어떻게 표준화가 되겠니? 64는 64에서 60 평균을 빼면 4 남죠. 표준 편차 2로 나눈 거 어디? 얘는 2로 표준화가 되는 거야. 그럼 표를 보고 2를 딱 읽어. 그럼 얼마야? 0.477이지. 그게 요쪽을 말하는 거야. 0.477이가. 여기까지. 항상 표준 정규분포표가 보여주는 확률은 0부터 그 전까지의 확률인 거야. 자, 이거 표준화하면 어디로 가니? 57에서 60을 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5.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1.5부터 0부터의 확률이지. 0까지. 근데 표준 정규분포표가 음수는 안 보여줘. 그럼 대칭 이동에서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 1.5까지의 확률을 대신할 거야. 그럼 1.5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야? 4332. 그럼 괄호 2번의 답은 이건 뭐야? 두 개를 더하면 답이야. 3번 59 이하인 거를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다 지우고 여전히 평균은 60인데 적당히 우리가 요 놈을 59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쪽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지.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절반 쭉 자르면 이쪽의 전체 확률은 얼마? 0.5에서 거꾸로 이쪽의 확률을 빼주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 정규분포표가 여기서부터 이 아래쪽의 확률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항상 0부터 양수인 그 전까지의 확률. 그럼 표준화한다고 이거 0으로 여전히 가겠지. 이거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0.5로 표준화가 될 거야.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0.5부터 5까지 0까지의 확률인데 표는 뭘 보여줄 거야? 0부터 0.5까지의 확률을 보여줄 거야. 그럼 0.5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1915라고 나오죠. 그게 뭐야? 이쪽의 확률인 거야. 그 놈을 절반 0.5에서 제외해주면 그 아래쪽의 확률이 다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건데 이 얘기를 그 앞 페이지에 주저리 떠드는 거야 지금. 뭐 요번은 설명 다 된 거지 사실. 이해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 표준화하는 작업 또는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 수식으로 안 가도 돼. 그냥 이 그래프 보고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살짝 그 말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확률만을 빼면 여기가 나오는 거야. 앞에 보기에서 그걸 거꾸로 빼서 틀릴 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어떻게 보면 돼? 그래프로 그려보면 돼. 근데 너네 교과서나 이런 개념 없는 책 보면 풀이가 전부 이렇게 수식으로만 막 나와 있어. 틀린 건 아닌데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이야. 한눈에 딱 들어와.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가 보기 6번인데요. 보기 6번인데요. 보기 5번 풀었고 6번 H고등학교 학생 1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60이고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 52점 이상, 10점 이상인 학생은 같은 방법을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근데 79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79 이상인 확률을 100에다 곱하면 돼 그냥. 보기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에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기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거 이미 내가 다 설명한 거 맞네. 자, 보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선생님 보기 5번 설명한 거 이해되니? 네.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선생님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287페이지 한번 봐봐. 보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는 이유. 선생님이 설명했어, 그지? 몇 명 중에 몇 등이야? 몇 명 중에 몇 등이야? 쉽게 등수만 보고 누가 더 상대적으로 잘했는지 알 수 없잖아. 너네 이게 농담인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니? 너네 중국 재벌 얘기 들어봤어? 중국에 있는 재벌 얘기 들어봤어? 우리나라 인구수가 몇만 명, 얼마나 되니? 근데 딱 예를 들어줄게. 선생님이 아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재벌들이라는 것도 끄트머리에 걸리는 거지. 많진 않잖아. 근데 중국은 워낙 인구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 몇 안 되는 나름의 그 재벌들은 인원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난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 얼마나 차이 나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수가 얼마지? 5천만 명? 그러면 50명이라고 해봐.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그러면 중국이 지금 뭐 10억인가? 이렇게 되나? 인구가? 10억인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50만 명이 10억이면 한 20배지? 수배잖아. 아닌가? 그럼 100명, 1000명인가 1000명 인구수 차이가 20배 됐어? 근데 만약에 1%가 재벌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50의 1%는 얼마야? 2명이야? 아니구나. 50의 1%는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2%라고 해보자. 그럼 50의 재벌은 1명이야. 50명 중에 재벌은. 근데 1000명 중에 2%면 얼마야? 20명이야. 이 인구수 보라고 이거. 너네 그런 얘기 못 들어봤구나. 그러니까 중국의 재벌 인원수가 그러니까 중국 재벌 자체가 얘기하는 건 인간들도 겁나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구수의 어떤 그 재벌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지. 우리나라에 돈 좀 있다고 재벌 흉내 내는 거 하고 그 중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인 거야.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치를 맞춰주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얘네들이 겁나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 등수 얘기해주면 확 들어오지. 아, 몇 명 중에 너 몇 등 했다고? 몇 등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전체가 몇 명이 했냐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들을 여기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넘어가면 289페이지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개념 익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